성애론 두 번째. 도표에서 보듯이 지구는 내핵과 외핵, 멘틀, 지각 등 크게 4개의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 처음부터 평균 5km 정도 깊이까지를 지표로 하고, 그곳에서부터 깊이 35km까지가 지각이다. 지구의 A형에 해당하나니 이 지표와 지각 부분을 인간 A의 자아와 비교해보자. 지표의 템플릿은 땅과 바다로 되어 있고, 지각은 광물질의 대부분이다. 땅과 바다, 광물질은 각기 특성이 있다. 땅은 인간의 자아중 감성과 많이 닮았다. 대부분 기기 묘묘한 형상과 푸른 산으로 구성되었고, 드문드문 산재한 빙하와 사막들도 결코 추하지 않을 뿐더러 독자적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 또 끊임없이 창조하고 변화하는 호모 파벨의 기질이 있는가 하면, 희로애락을 본능처럼 패션함을 컬러풀하게 드러내는 원초적 감성을 지닌다. 바다는 외경을 자아낼 만큼 드넓은 독성을 깊이 채우고 있는 듯하다. 늘 차분한 안색에 신중하게 제자를 지키고 몸가짐이 바르며 언제나 온화함을 잃지 않는다. 또 격변에 관심이 없으며 화려함이나 미지에 대한 호기심은 크지 않다. 결국 바다는 자아의 덕성과 흡사하다. 지각 부분의 광물질은 영락없이 인간 자아의 이성과 닮았다. 초질관 단정하며 규범적이고 원칙이주의다. 사리판별은 단호하고 호불호의 선택에 인정이니 파토스니 하는 불규칙은 용납하지 않는다. 지각의 디바이스는 영락없는 자아의 이성이다. 한편 인간 A의 자아 형성의 질량, 밀도, 그리고 구조의 성향을 임의로 지정해놓고 지구의 지표와 지각과 비교해 대조해 보자. A는 창의성이 뛰어나며 탐욕이고 특히 아름다움에 대한 직관력과 발군의 감수성, 그리고 실현으로 향유하는 유배주의자라고 가정한다면, 그의 감성은 지구의 미의 보고에 해당되는 땅과 동질적이 된다. 덕성에 있어서 A는 예술 지상주의자라는 절대 가치로 작용하는, 감성보다 낮은 비중을 지니는 것은 당연하다. 적극적 안가지몽이 아니라 보편적 규범인식과 평균적 신앙심이고 집단의 사회적 사상적 문화적 가치 의무를 갖기는 하지만 변형을 수동적으로 겸하는 정도이다. 그런 그의 덕성은 감성보다는 적은 가치일 수밖에 없다. A의 이성적 정체성은 자아라는 정신세계에서의 정활이나 부표의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한 비중을 둘 수도 있다. 그러나 활용성, 특히 A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관, 세계관, 목표의식과 배치되는 타협, 늘 굳어있고 도식적이며 비응용성, 수동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의 이성은 지구의 지각과 묘사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 지구의 지각과 땅과 바다와 인간의 자아를 구성하는 진선미의 질량 밀도와
결코 겉으로 드러난 단순 부피 대비 가늠만으로는 실질적 비교와 대조를 할 수 없고 정확성도 떨어진다. 얼핏 보면 인간 A의 자아 중 가장 부피가 큰 미가 역시 지구의 A형 중 가장 부피가 큰 지각과 같지 않을까 볼 수 있지만 그건 A형의 단순 비교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의 자아는 질량의 구조로만 직조된 것이 아니라 밀도도 띠고 있다. 환경이나 교육 과정과 정도에 따라 형성된 자아의 구체적 구성비는 각 구성체의 정신적 고밀도의 유기체계를 측정해 그 실체를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의미에서 지구의 A형 중 가장 감성적인 땅과 인간 A의 감성을 동질이라고 보았다. 또 A의 덕성의 질량, 밀도는 지구 A형 중 바다와 비슷하다고 본 까닭은 절대적은 아니지만 신의 흠승과 신앙의 유효성도 인정하며 또 생명에 대한 의경심을 늘 지니고 있다고 가정할 때 그것은 바다의 푸른 자태, 알 수 없는 동경심과 희망 등과 상통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A의 이성의 질량 밀도는 그의 자아 구성 요소 가운데 가장 적은 비중을 점하고 있는 만큼 당연히 지구 A형 중 지각의 질량 밀도와 일치할 것 같다. 기본적으로 인간 A는 자유인이지 사회적 관습과 유기체로서 지정된 규범이나 집안 패러다임에 얽힌 구성원이 아니기에 인간 A의 자아를 지구의 내부 구조가 아닌 외부 구조와 연계했다. 서론에서 밝혔듯이 인간 자아의 특성이 지구의 내부 구조보다는 외부 구조가 훨씬 더 동질적, 등치적이기 때문이다. 그 자아의 특성인 후천적 생성성과 가변적 특성도 지구의 외부와 흡사하다. 지구의 지각이나 지표 또한 오랜 기간에 걸쳐 대내외의 다양한 환경 변화와 물리적 사태에 직면하며 많은 변동을 겪어왔고 이후로도 미저의 도전 세력에 의해 변모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런 동질성을 기초로 해서 지구의 외부 구조와 인간의 자아를 짝지었다. 인간의 영혼과 지구의 내부 비교. 인간의 영혼과 지구의 내부 구조는 동등한 질량, 밀도를 공유한다. 영혼은 인간의 정신의 선천적, 불변적으로 생성된 이성, 덕성, 감성이다. 그것은 불멸이며 영원하다. 그런 인간의 영혼과 지구의 내부 구조가 흡사해 양자를 하나로 묶고 실체를 규명한다. 슈바이처는 죽었지만 그의 박의 정신은 영원하며 피카소는 죽었지만 그의 큐비즘 정신은 영원하며 키에르케고르는 죽었지만 그의 실존주의 정신은 영원하다. 지구의 내부 구조 또한 인간의 영혼과 마찬가지로 반영구성을 띈다. 지구의 의견처럼 대기의 변동이나 해성, 운석의 충돌 등의 외부 충격들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구성물질 각각의 자체 변화와 성분의 희석 등의 급변도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원래 하나의 대륙이었던 육지가 육대주로 갈라지고 산이었던 것이 바다였던 것이 산으로 또는 사막이 빙하로 빙하가 호수로 등등의 대격변이 지구 내부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인간 영혼과 지구 내부는 질량, 밀도 모두 불변적 등가속을 견지하는 반면 자아와 지구 외부는 지진과 화산 등으로 인한 부피, 가감과 구성분
물리적 변화가 수시로 발생하는 가변적 성질성을 띈다. 그에 따라 영혼의 동질성, 자아의 동질성이라는 각각의 성격과 정체성 파악의 기준으로를 적용했다. 인간과 지구 그 개체 간의 내적 동등성을 바탕해서 인간 A의 영혼과 지구 내부의 멘틀, 의획, 내용을 비교 분석해보자. 지각의 상단인 모면에서부터 깊이 약 2,900km까지가 멘틀이다. 멘틀의 부피는 지구 전체의 약 82% 정도이고 질량도 68%나 되어 행성의 지배적 비중을 띈다. 고체 물질이 주성분이며 지진파는 P파, S파 모두 통과할 수 있다. 또 지구 내부에서 발생되는 미의 요소들도 이 멘틀의 질량, 밀도에서 대부분 기원된다. 선천적으로 A는 미적 요소가 대부분의 영혼을 지니고 태어난 유무주의자로 가정할 때 이 멘틀 부분이 A의 영혼의 진, 선, 미, 중, 미와 가장 상통한다. 대부분의 정신적 질량도 미에 집중되고 있으며 모든 대내외적 존재 에너지는 위에서 기반 도출되고 스티어링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원하든 원치 않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모든 사고와 가치, 실행과 언행을 위를 기반으로 해서 표출을 한다. 또 A가 본능처럼 부어내는 미적 요소들도 A의 미적 첨부성에서 본능적으로 기원한다. 곧 A는 감성적 인격체로서 미가 개체 전반에 걸쳐 지배적 비중을 띈다. 그것은 곧 그의 정신의 출발을 할 수 있는 영혼의 내리우주와 밀접한 인과율과 연관성을 띈다. A의 영혼의 미는 A의 영혼 중에서 지구 내부의 멘틀은 지구 내부 중에서 부피 질량 밀도가 가장 큰 까닭에 A와 지구 내부 전반에 걸쳐 지배적 영향력을 띈다. 그다음에 멘틀과 인간 A의 영혼의 미는 동등율이다. A의 영혼의 이성과 지구 내부의 의획, 이 무의를 설정한 인간 A의 이성은 선천적으로 그의 정신세계에 그리 큰 영향을 갖고 있지 못한, 따라서 수동적이면 지극히 의식적이다. 그러니까 A의 정체성이 되는 미의 보조 역할을 해주는 비동적 반응이며 반자의적 의무이다. 칸트의 실천 이성보다는 사변 이성을 더 호응하고 주관적 관념론보다는 변증법적 유물론을 더 선호한다. 그러나 정신없이 언제나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이성은 파시즘이다. 그것들을 민의로 싹 혁파해야 한다. 라고 A는 틈만 나면 영문을 꾸미는 방골이기에 이성과는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A의 이성은 결코 다양한 독자적 사고력을 바라지도 못하고 또 뚜렷한 역할도 하지 못하고 영혼에 각연되지도 못한다. 대체적으로 A의 이성은 페르고나이며 불균형이다. 의획도 이런 인간 A와 유사하다. 멘틀이 끝나는 2,900km 지점에서 5,100km 깊이까지가 의획의 범위다. 의획은 S파가 통과할 수 없는 액체 물질로 P파만 통과한다. 그러니까 P파의 파시 명매여 질량, 밀도의 다양함이나 다각적인 내부 소통도 경험하지 못한다. 의획도 인간 A처럼 특정 속성이 지배적이다 보니 대체적으로 애고를 치고 전체적으로 안 발라진다.
다음 A의 성과 지구의 내행을 비교해보자. 애초 인간 A의 독성을 그의 영혼, 구성, 감성, 다음과는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라고 설정했다. 곧 A의 독성은 감성만큼의 이력이나 지배력을 지니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성보다는 깨어있는 상태다. 그의 독성은 어떤 규정된 틀의 독성 종속되어 초지 일관 수동적 자세로 인지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각성 능력과 그의 적절히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수도자들이 완전하신 줄을 모방해 완전한 이가 되기 위해 행하는 복음 삼덕 삶의 방식을 변형하고 있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실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컨퍼런스 부재이다. 그것은 감성의 완벽한 대응보다는 부족한 수준이지만 그러나 이성보다는 훨씬 비중 있는 각성 요소로 그 자신의 정신세계에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A의 독성은 액체로 구성된 외역보다도 고강도 고체인 철과 니켈로 이루어져 극단의 온도 밀도요 압력을 견디면서도 피파 에스파를 모두 수용하는 다이성 능력과 포용성을 지닌 내에게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내 핵은 고체에게 원래 피파 에스파를 통과할 수 있지만 내 핵 바로 위층에 액체로 된 외핵이 자리하면서 에스파가 차단되어 내핵은 에스파가 통과할 수 없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에스파의 특정 분판 미시한 제이파는 액체인 위핵을 통과하며 고체인 내핵까지 다다라 통과한다. 내핵은 주관적 밀도나 질량이 외핵에 비해 단단하면서도 활성도나 객관성, 수동적 수능력도 지니기에 내핵과 독성이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지구와 인간 A를 비교대조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등가 등치를 이루는 동일 정체성으로 귀결됨을 파악했다. 즉 인간 A의 자아와 영혼은 각각 지구의 표리층 템플릿 구조가 다소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궁극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것은 지구와 인간 A의 과학적 물리적 탐색이 아니다. 인간의 영혼의 동정열과 자아의 동질성이 무엇인지, 사랑은 무엇인지, 생식성, 충동성, 성애성, 성애성 등 인간의 4대 성성 무엇인지 그 근본적 인간성을 탐구하고자 합니다. 서론과 아젠다 부분에서 전개하고 도출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숭고함과 천박함, 황홀한 시크릿이 혼재하는 사랑의 핍진한 실체에 든다. 인간 A는 광활한 전체의 존속 중인 한 행성이다. 그것은 실로 굉장한 행운임과 가치이다. 그러나 A가 속한 태양계에는 A와 동등한 영혼을 가진 행성은 전무하다. 또 A의 자아와 동질적 형태의 행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 A와 동등하면서도 동질적인 표리 형성 구조를 지닌 행성이 같은 태양계에는 없다. A는 수성이든 목성, 금성, 화성, 명왕성이 등 가까이 있는 객체와는 아무런 정신적 유대감을 찾지도 성취할 수도 없다. 그것은 인간의 지구의 숙명이며 불가항력이다. 그런데 눈을 돌려 멀리 카이퍼 벨트 밖의 또 다른 태양계, 은하계 등 대우주로 나아가면 상황은 달라진다.
우주에는 얼마나 많은 별이 존재할까? 우주는 은하계만 1,700억 개가 존재한다고 한다. 대략. 또 그 개개 은하계 안에는 대략 1천억에서 1조 개의 항성이 있고 그 정도의 행성도 공존한다고 한다. 모든 항성과 행성을 합하면 지구상의 모든 모래알을 합한 것에 10배만큼 된다고 하니 상상불허이다. 나아가 우주 전체의 별의 숫자는 약 100억 개의 1조 배. 그러니까 7 곱하기 10의 22 자승 개에 달하는 천문학적 숫자의 별이 존재한다고 한다. 그야말로 막연하면서도 유현의 극치를 실감나게 하는 초애경의 숫자가 아닐 수 없다. A는 지금껏 숙명이 지정해놓은 인근에 자리한 지극히 이질적인 변들만 보아왔고 그 냉혹한 죽음의 개체들과는 아무런 정신적 유량함을 공유하지 못한 채 살아왔다. 약간이나마 그들과 관계를 띈다면 통념이 주정해놓은 카테고리 공통으로 얽매있는 숙명에서 조성된 모르게성적 타의적 공동체의식 뿐이다. A. 지구는 자신과 안팎으로 꼭 닮은 전체를 끊임없이 동경한다. 틈만 나면 아득한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어딘가 자신처럼 푸른 생명의 별이 분명 존재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그 별에 가고 싶다는 꿈도 꾼다. 온통 돌덩이로 먼지로 또는 얼음이나 가스로 뒤덮인 죽은 별이 아니라 자신의 천체 같은 생명의 기운이 충만한 푸른 별을 그린다. 무릇 그런 A의 꿈이 결코 개연성으로만 그칠까? 하늘에는 A와 흡사한 정당감 넘치는 살아있는 푸른 별들이 무수히 많을 것으로 천문학이나 우주과학계기는 확신하고 있으며 인간 A도 마찬가지다. 다만 그것이 A나 A의 행성의 통찰력 한계로 찾아내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우주에는 상상하기 힘들 만큼의 수많은 별들이 존재한다. 그런데 그 많은 별들이 오직 지구만 빼고 다 죽음의 덜덩어리라고 생각한다면 전체 우주나 우주 환경 이론상 확률상 오히려 이상하다. 실제로 21세기 들어 세계 곳곳의 천문학 연구진들은 지구와 유사한 별을 속속 찾아내고 있다. 카네기 재단은 지구에서 20광년 약 193조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항생 글리저 581 주위를 도는 지구와 환경이 유사한 행성 글리저 581 G를 발견했다. 호주 천문학회는 지구에서 14광년 떨어진 곳에서 항성 울프 1061 주위를 도는 지구와 쌍둥이로 불릴 만큼
재발 환경이 비슷한 울프 1061 C 행성을 발견했다. 나사에서는 지구에서 140광년 떨어진 곳의 행성 케플러 4호의 주위를 도는 지역이 지구로 불릴 만큼 화학연이 흡사한 케플러 4호의 B 행성을 발견했다. 지구가 푸른 별이 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환경 조건과 거의 동일한 환경 조건을 가진 별들이 우주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또 실제로 속속 발견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개의 인격 속에 형성된 영혼의 진선미와 자아의 진선미 구조를 보자. 반 아카데미즘의 기수여 반 바그너주의자인 천재 작곡가 에릭 사티와 고전적 실증주의 창시자 아우구스트 공트 그리고 스콜라 철학의 텍스트 신학 대전의 저자 토마스 아퀴나스 등을 예로 든다. 탄미주의자들의 우상인 사티즘의 장본인은 전위 음악가 에릭 사티의 자유분방한 천재적 예술성은 전 세계의 예술 애호가들에게는 널리 사랑받고 있다. 사티는 10살 이전에 다니던 성당 피아니스트 겸 스승인 비노를 놀라게 할 정도로 피아노 건반을 자유자재로 두드렸다. 청년기에는 구태의연한 아카데미즘에 식상한 나머지 재학하던 파리 음악원을 자퇴하고 카페나 바의 피아니스트로 일하면서 다다이즘적 멜로디, 사라방, 그노시에는 진 노페르 등의 연작 피아노 곡들을 작곡해 뮤지션들이 주목을 끈다. 그 후 조세핀 펠라당이 이끈 진보 10년으로 미학적 장미 십자단에 가입해 자신의 천부적 미의 멜로디를 유감없이 쏟아낸다. 장곡도 피카소, 미어, 자코, 아프리네 등등 당시 기존의 형식이주의 답습예술의 한면을 느끼던 천재들도 독자적 리듬과 멜로디를 자유롭고 낯설게 인버전시키던 사티를 예술적, 음악적 우상으로 떠받들었다. 천재들이 숭배한 천재의 신 사티의 발군의 이 미우지와 창조력을 짐작할 만하다. 사티의 그런 미적 감성은 영혼의 미로 지정할 수 있다. 사티의 영혼의 질량 구조를 해체해볼 때 미가 다른 두 요소보다 월등한 질량과 밀도를 점하고 있다. 한편 그는 태생적 캐톨릭 교도였으며 그 신앙 계통의 온플레이로 기술학교에서 유년기를 보냈기에 인간의 기본 심성의 하나인 서원도 어느 정도 자각하고 인정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체득을 경험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사티의 질적 영혼 구조를 100분율로 나누면 미 50%, 선 30%, 진 20% 정도가 아닐까 추론할 수 있다. 그는 천부적 감성입니다. 파면실증주의 철학의 비교 아우구스트 공트는 어느 뭐로 보나 이성이 돋보이는 퍼스널리티. 그는 일찍이 청소년기부터 육신을 외소했지만 지적으로는 조성했다. 이고집의 반항적인 기질이 강했던 공트는 반관료, 반파시즘, 반전통, 반관념 등의 반골사상과 수학, 천문학, 물리, 화학, 생물학 등의 컴파전스와 알고리즘의 훑은 천재였다. 공트는 차츰 진보적 사회사상가인 생시몽의 과학적 사회진보론에 강한 흡입력으로 빨려 들어갔고 완전한 자유로 그에 삼투된다. 이후 공트 철학은 생시몽의 진보론이 적절히 제외된다.
철학이 깊어지자 그는 실증주의에서의 3단계의 원리라는 독자를 갈포하기 이른다. 그것이 신학적 단계, 형상학적 단계, 실증적 단계인 주물이나 자연물, 신등의 숭배 단계를 거쳐 현상이나 경험을 초월한 궁극적 실증에 대한 신념, 형이상학적 단계를 거치고 마지막으로 실증적 지식과 확정된 사실에 근거하는 정신의 자각을 강조하는 실증적 단계가 진정한 가치관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신앙도 신이 아닌 전 인류의 영원 결집체에서 구해야 하며 인류를 향해 찬송가를 불러야 한다는 독자적 종교관도 갈파했다. 그의 3단계 원리는 당신은 물론 이후 많은 사려 깊은 인격들로부터 인터랙티브 공급 내놓으라 확립한다. 이렇게 볼 때 공투의 실적 영혼 구조를 100분으로 나눠보면 진호 50%, 선 30%, 미 2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추론할 수 있다. 곧 공투는 이성적 천성의 소유자이다. 선이 우선되는 인격들은 위대한 교부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선천적 운명적 신앙인들이 해당된다. 독실한 캐톨릭 교도의 장원의 지주였던 아퀴나스의 부친은 일찍이 10살도 채 안 된 토마스를 준엄한 성직자로 키우게 몬테캐쇼 수도원에 기초교류와 수도생활을 익히도록 했다. 그곳에서 10여 년을 예비 수도자로 보낸 그는 이후 나폴리 대학에서 라틴어로 된 철학, 신학, 각종 과학 등을 공부한 도미니쿠스 탁발 수도원의 수도사로 공식 입회한다. 아퀴나스는 이 모든 과정을 부친의 강압이나 타인적 회유 등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타고난 선을 바탕한 자의적 주관적 판단을 결정하고 행했다. 이후 그는 합리적 추론을 바탕한 신론과 인식론으로 하느님의 존재를 각성할 수 있음을 스콜라 철학의 텍스트로 추앙받는 신학 대전을 통해 교도하면서 미혹의 세상에 신랄 같은 희망을 당긴다. 신학 대전은 신학적 기준뿐만 아니라 유실론의 체계적 기반이 되었고 중세 스콜라 철학의 개활서의 정수로 추앙받기에 이른다. 이렇게 볼 때 토마스 아퀴나스의 실적 영혼 구조를 100분율로 나눠보면 선 50%, 진 30%, 미 2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추론할 수 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덕성적 천성의 소유자이다. 객관적 진선미가 아니라 주관적 진선미를 찾는 것이 사랑의 키워드이다. A도 그렇다. 지구의 구체적인 내부 구조와 A의 구체적인 자아 구성은 매우 동질적이었고 지구의 내부 구조와 A의 영혼 구성을 매우 동등했다. A, 지구는 이제 대상을 만날 가능성이 희박했던 속지에서 벗어나 저 광활한 대우주로 나아가면 영혼의 동등률과 본질의 동질성을 공유한 A1을 만날 가능성이 월등히 높으며 사랑도 가까워진다. 에릭 사티는 자신의 영혼의 동등률과 자아의 동질성을 사고 대달에 공유한 또 다른 A1 에릭 사티를, 공투는 자신의 영혼의 동등률과 자아의 동질성을 공유한 또 다른 A1 공투를, 아키나는 자신의 영혼의 동등률과 자아의 동질성을 공유한 또 다른 A1 아키나스를 만나면 사랑을 자연스럽게 빚을 수 있다. 성예론 두 번째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